제가 드디어 훈남 BJ의 핵직후 컨설팅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Let's go. 미국 로스쿨 JD 프로그램은 돈이 없으면 유학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로스쿨을 안 가봐가지고 솔직히 그 로스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학생이 돈이 없으면 사실은 좋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 학교를 계속 이수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크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집도 부잣집이 아닌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교육에,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시는 편이라서 부모님께서,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빚을 내가지고 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을 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이 아주 가세가 기울었죠. 아주 휘청휘청 막 기울게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내가 이 로스쿨이나 또는 나의 꿈을 위해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부 잘하면 에이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기숙사 사감 학생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기가 되게 힘든데, 근데 그걸 지원해가지고 이제 유학생은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큼 그냥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들죠. 경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학연수는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뭐, 있고, 미국도 있고, 캐나다, 미국, 또 어디야, 뉴질랜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뭐,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돈의, 이제, 여유에 따라서는, 필리핀 쪽, 동남아 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그 외국에 그냥 진짜로 내가 공부의 목적 없이 그냥 한 언어를 잠깐 배우고 오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거면, 그냥 어쨌든 영어로는 미국이 그래도 가장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미국을 가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학의 개념이면은 어학연수를 가려고 유학을 가는 건 전 절대 반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는요,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한 돈과 그 다음에 그만한 노력과 그 다음에 또 유학을 하는 데는 굉장히 희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투자해서 영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이 나의 이 루트와 배경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간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더 깊게, 넓게, 높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더 견문을 넓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거,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그게 유학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학연수를 가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에 따라서 그 설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미국을 가는 것보다는 유럽 쪽을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조금 어학연수에 가는 포인트가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저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까지는 아직도 슈퍼 강대국으로서 어쨌든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전 모태신앙이지만 이때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은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내가 신앙의 선배래? 내가 얼마나 망나니 같다는 얘기를 많이 얼마나 형이 망나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형을 뭘 보고 이렇게 신앙의 선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종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쨌든 창조라는 원리를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원리를 믿는 사람이라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인간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본능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도 여기 방에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은 굉장히 저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과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되게 불교를 좋아해요. 불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고 지켜야 될 얘기들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저는 되게 스님들을 되게 존경하고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저는 존경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종교를 가진 않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절대로 종교를 믿지 않겠죠.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아요. 단지 우리 뒤에 1분 후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저는 종교랑 신앙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옵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게 되게 웃기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얘기는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우리 컨텐츠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은 그래요. 저는 인간이란 존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뭐 도박, 술, 뭐 여자,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마약, 이런 걸로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행복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행복은 굉장히 잠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답이 되는 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빠, 제가 미성년자라서 결혼 안 하는 거면 커서는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일단 미성년자라서 오빠가 너랑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 중딩이 고딩이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은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미성년자라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커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과연 얼마만큼 예쁠 것인가? 얼마만큼 똑똑한가?
얼마만큼 지혜로운가, 그리고 얼마만큼 인성이 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미성년자라서 결혼을 안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알아들어야 될 거는 딱 거기까지만 알아들으면 되겠다. 왜? 그럴 확률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방 고등학교를 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안 들어서 어떻게 해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공부를 정말 안 한 사람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일단은요, 앉아봐봐. 앉아봐봐. 앉아서 진득하니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부터 한번 길러봐요. 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특히나 이 집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앉아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지속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연구 결과가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거 다 개소리다. 그리고 뇌는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예습하면 안 된다. 어떤 친구는 예습해야 된다. 어떤 애들은 복습만 하면 된다. 어떤 애들은 복습도 필요하지만 예습도 너무 많아. 종류가 너무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는지 알아요? 제가 제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항상 노는 걸 정해요. 저는 노는 걸 정해요.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그 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요. 왜냐면 저는 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얼마만큼 끝낼 건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조금 약간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준 오빠의 방송을 정말로 잘 보고 싶어. 진짜 하준 오빠의 방송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준 오빠 방송만 못 봐서 안달이 나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 진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대리처럼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구하준 방송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구하준이 곧 블랙리스트에다가 대리의 이름을 올리게 될 거예요. 왜냐? 제 방송의 모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파이팅 넘치고, 야, 나 구하준 방송 보는데 나 진짜 요즘에 아주 진짜 턴업 되고 있다, 막 진짜 파이팅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데이처럼 녹방에 와가지고 너무 쓰잘데기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학교 가서 이러고 있으면 제 방향성과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구하준 방송을 보고 싶으면 그 전에 해야 될 공부, 숙제들, 그거 잘 끝내놓으라는 거죠. 사실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일일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몰라. 그렇지만 소우 있지. 소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우가 방송을 보면서도 자기 하는 것들을 잘 한다고 지가 얘기했어. 그래서 조금 믿어보는 건데, 내가 소우 성적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소우 하는지도 내가 사실은 모르니까 이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소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좀 제 방향성에 맞게 방송도 보면서 지 할 일도 잘하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일단 이 친구한테는 공부를 하는 방법보다는 철저한 보상과
그 다음에 철저한 노력, 그 다음에 지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해서 내 몸이 일단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1주 동안 연습을 하고 오면 다음 주 컨설팅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꿈이 흉부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제가 노력해서 됐다고 해도 저하고 맞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진로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일단은 이 친구한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박수 쳐줬을까요? 제 컨설팅, 핵직후 컨설팅에서 박수 받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친구는 박수를 받았어요. 왜일까요? 왜 박수를 받았을까요? 꿈이 있어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꿈이 정확해서.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꿈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진로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맞을지 안 맞을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꿈에, 그렇지, 우리 하나씨가 정답이에요. 하나씨가 정답이에요.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빼앗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친구들이 좀 불쌍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중학교 때 했었어야 되는 고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세계의 1%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집단은 13살 때 성인식을 치른대요. 근데 그 성인식 때 이미 고민을 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전에 12살 때부터 그 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만남, 뭐 경험 이런 것들을 그 아이한테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되게 걔네는 종교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걔네의 종교적인 그런 믿음 같은 것도 어쨌든 1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13살 때 완벽한 성인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13살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13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 꿈을 향해서 모든 마스터 플랜들을 다 세우고 하나하나씩 이뤄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딩이 고딩이들한테 이런 고민은 수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과외를 했었을 때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왜 하려고 해요? 가끔씩 우리 학생들이 의사를 하면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살기 좋으니까 어느 정도 명성도 있고 하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어떻게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뭔가 특별한 이유, 특별한 스토리,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다라면 저는 이런 꿈 계속해서 고민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와, 민국이가 제 힘으로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게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민국이한테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고 싶냐면, 자, 흉부외과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컨설팅은 나를 조금 되게 자극해. 되게 기분이 좋아. 나는 민국이한테 조금 더 자극시키고 싶어요. 뭘 자극시키고 싶냐면, 저 흉부외과 의사를 하는 거가 어떻게 의사가 돼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민국이한테 미션을 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뭘 해야 되냐면요, 흉부외과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흉부외과를 갈 수 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서 한번 와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봐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와봐요. 그래서 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아,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럴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음 주에 해서 오면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줄, 아니, 컨설팅을 해줄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난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나는 또 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냐고 했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음. 그런데 자, 진로를 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 나이가 지금 27인데 나도 진로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13살 때 진로를 안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못 정하는 게 당연하고, 그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 우리 민국이가 그냥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라고 했는데, 자, 그게 맞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내가 그걸 버텨내고까지 흥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를 한번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근데도 흉부외과가 끌리는데요? 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빠도 이 방송일 하기 전에 회계재무를 전공을 했는데, 내가 이 방송일을 할 때 질문했던 그거야. 이 방송일 하면은 오빠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들 금방 다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돈도 지금 잘 못 버는 방송일 거고, 근데 이런 방송을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잘하는 걸까?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을 것일까? 이런 생각을 쭉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아, 방송을 하면 이런 부분은 잘하겠고 이런 부분은 못하겠고, 막 이런 고민들이랑 막 분석들을 저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거 한 시간만 1년 정도 됐어요. 1년 반? 그거 고민하는 데만 1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확신 갖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 정도 나 계속 끊임없이 고민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 확신이 딱 왔어. 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나 견뎌낼 자신이 있어.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오고 나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구이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션들을 꼭 해보고, 꼭 해보고 나서 다음 주에 좀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비타민님이 인턴들 보면 하루 몇 시간도 못 자고 이래요. 공부도 6년이나 배우고 외울 것도 무궁무진해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고민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고민인데요. 제 친구 얘기거든요. 매일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자해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걱정이 돼요. 친구 아버지가 좀 술 드시면 무서워지시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왕따 당해서 맞은 적도 있고 심각해요 이랬는데, 이게 자뻑 아니고 일단 그 친구 헤이준 TV 방송 좀 보게 해요. 알겠죠? 이 헤이준 TV가 진짜 얼마만큼 파워풀하냐면은, 진짜로 변화할 수 있는 방송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우리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얘기를 해줘봐. 그래서 나를 좀 만나게 해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 얘기 많이 들어주세요. 음. 이 친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아버지가 술 드시면 무서워지고 참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 난 그래서 이런 방송 그다음에 제가 교육 그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컨설턴트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야. 이 친구들은 죄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가정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친구들은 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무슨 답을 내주고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아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어. 왜냐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될 거는 정말로 이 친구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너무 좋겠고 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친구의 삶을 또 저는 저런 가정에서 자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이 친구가 이거를 정말로 발판 삼고 기회 삼으면 이 친구한테는 정말로 이런 배경과 환경들이 정말로 무기가 될 거예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스토리가 될 거고 이 구아준보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한 그릇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거를 발판 삼고 기회 삼아서 정말로 얘가 이 사회를 바꿔낼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느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달사가 진짜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힘들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아, 진짜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그런 친구랑 떡볶이 하나 사 먹어봐. 여러분들 막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갑자기 괜히 설레발친다. 그래가지고 어머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아 얘를 어떻게 막 구제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해요. 지금 그 친구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떡볶이 하나 먹고 그냥 친구로서 저 어린 나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방송이 ING원 방송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다 성장하고 있고 다 우리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진짜 우리 방송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nyway, 여기까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고민인데요. 좋아하면 어릴 때부터 눈을 못 맞춰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싫어하나 하는 오해도 받고요. 그걸 고치거나 아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랬는데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저번에 한번 답변을 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내가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음.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저거는. 음.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노력해야 돼. 우리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려면 정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자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눈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관찰을 한번 해봐요. 주변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진짜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 사람들을 잘 봐봐. 그러면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눈을 잘 마주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봐요. 그러면 아,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내가 싫을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봐야 돼. 그거는 계속 봐야 돼. 그리고 계속 나를 깨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난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이거 모르겠는데 이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경우일 수 있어요. 뭐 우여곡절이 많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해서 내가 섣불리 이렇게 다시 마음문을 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오픈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닐 수 하나씨라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